한일 통상당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전부터 대화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오늘 저녁에 발표할 예정인데 다음 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전된 성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관심을 모았던 제3인터넷 전문은행의 사업자로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예비 인가를 받았습니다. 유료방송 시장에선 LGU+의 CJ 헬로비전 인수가 최종 승인되면서 LGU+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부작용 LG그룹 명예회장의 장례 3일차를 맞아 오늘도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례는 내일까지 4일장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을 찾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향해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 알고 있다면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금 전 비건 대표를 만나 북미 대화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오늘 오전 일본 도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국장급 회의인 만큼 최근 최악으로 경색된 양국 갈등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죠? 네, 양국 정책 대화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시작됐습니다. 주요 안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양국 대표단은 민감기술 수출 통제 현황과 수출 통제 시스템,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합니다. 정책 대화는 지난 2016년 6월 중단된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일본은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정책 대화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진행되고 종료 후 공식 브리핑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어렵게 열리는 만큼 성과도 굉장히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 자리에서 어떤 입장을 전할 예정입니까? 우리 대표단은 지난 7월 1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양국이 오해가 있다면 풀고 또 수출 관리 제도와 운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어제 김포공항을 출발해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우리 대표단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영이 정상적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국 간 경제 갈등은 사실 양쪽 모두에게 타격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쪽의 타격이 더 크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년 전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의 대일본 수출은 101억 9천만 달러에서 94억 8천만 달러로 7% 줄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양국 국장급 대화가 재개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다음 주 열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 조율을 위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스페인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일정을 조율하지 못해 결국 10분가량 환담으로 축소됐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난 주말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이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오늘 장례 사흘째를 맞아서 오늘도 빈소에는 고인을 애도하는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바로 연결을 해보죠. 서주현 기자. 고 구자경 LG 명예회장 빈소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네, LG그룹의 2대 경영인인 고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장례식이 차분한 추모 분위기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유족과 LG그룹은 고인의 뜻에 따라서 조용한 가족장으로 장례 절차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문은 범 LG가와 일부 정재계 인사에 한해서 받고 있는데요. 이번 장례는 4일장으로 발인은 내일 아침입니다. 고인의 유해는 화장된 뒤 안장될 예정으로 유족들은 비공개 가족장 방침에 따라서 장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고인에 대한 각계 인사들의 추모가 계속되고 있죠. 네, 정재계 인사들의 고인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낮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빈소를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의 위로를 유가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허창수 정경련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또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등 정재계 인사들도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들이 조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서 기자, 고 구자경 명예회장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네, 구자경 명예회장은 LG 창업주인 고 구인의 회장의 장남으로 LG의 2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1970년부터 95년까지 25년간 그룹을 이끌었는데요. 이간 LG는 매출 260억 원에서 매출 30조 원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후 70살이 되던 지난 95년에 장남인 구본무 회장에게 자리를 내주고 은퇴한 바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유료 방송과 알뜰폰 시장의 재편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이거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떤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까? 네, 통신시장의 공정 경쟁 유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 조건이 부과됐는데요. LG유플러스가 출시한 5G LTE 요금제 모듈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 제공하는 조건과 5G 도매 대가를 최대 66%까지 인하해 제공하는 조건 등이 제시됐습니다. 도매 대가란 알뜰폰 사업자들이 망 대여 대가로 이 통사에 지불하는 돈인데요. 이 대가가 인하될수록 알뜰폰 사업자에게 이익이 많이 남는 겁니다. 또 CJ헬로 가입자를 부당하게 LG유플러스로 전환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네, 이렇게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에 성공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도 크게 상승을 했죠. 네, 기존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두 업체는 12%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품으며 합산 점유율 24.7%로 2위에 오릅니다. 점유율 30%가 넘는 1위 KT와의 격차를 줄이게 된 겁니다. 또 알뜰폰 업계에선 두 업체의 점유율이 15%로 단숨에 1위 사업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될까요? 네, 현재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T브로드의 합병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심사까지 마무리되면 유료방송 시장은 이동통신 3사 위주로 재편되고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다음은 제3인터넷은행 소식입니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유력 후보자였던 소소스마트뱅크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손소구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제수를 한번 하긴 했지만 결국 인가를 받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의를 열고 토스뱅크의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허가했습니다. 상호는 가칭 주식회사 한국토스은행이며 자본금은 2,500억 원입니다. 토스뱅크는 간편 송금 서비스로 유니콘 기업에 올라선 토스를 중심으로 KB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중소기업 중앙회 등을 새 주주로 영입해서 주주단의 자본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첫 도전 당시 자본 안정성의 문제로 지적됐던 상환 전환 우선주 전량을 전환 우선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해 이번 심사에서 인가를 받을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상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 전환 우선주와 달리 전환 우선주는 자본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소상공인 단체들의 연합으로 관심을 모았던 소소스마트뱅크는 자본금 조달 계획과 사업 계획 등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받아 탈락했습니다. 또한 예비 인가를 신청했던 파밀리아 스마트뱅크는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소 기자, 이렇게 되면 국내 은행업계 판도에도 어떤 좀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면서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부분이 기존의 은행 판도를 흔드는 이른바 매기 효과인데요.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초반 흥행에도 불구하고 자본 확충 또 서비스 경쟁이 심화되며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새롭게 출범하게 될 토스뱅크가 어떤 매기 효과를 불러일으킬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비인가를 취득한 토스뱅크는 내년 1월 중 본인가를 거쳐 상반기에 국내 세 번째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서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조금 전 11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측의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건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장가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북미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고요?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11시부터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와 만났습니다.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북미 간 대화 동력을 잇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위해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비건 대표가 북한을 향해서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번 방안을 계기로 북미 간의 접촉이 성사될지 이것도 관심사 아닐까요? 맞습니다. 대미 소식통에 따르면 비건 대표가 방한 기간 중에 판문점에서 만나기를 원한다는 이 메시지를 이미 북측에 던져놓고 한국에 온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오늘 오전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비건 대표가 판문점에서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북한의 동향까지 함께 살펴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비건 대표도 조금 전 약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비건 대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기대만큼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 이러면서 북측을 향해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일을 할 때이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북측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에 대해서는 미국은 미북 정상의 합의 사항들을 실천한다는 목표에 있어서 데드라인은 없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죠.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방위비 협상,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어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의 미국 측 수석 대표죠.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 보좌관이 5차 회의를 앞두고 어제 방한했습니다. 드하트 대표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와 만나게 됩니다.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소요되는 총 예산이 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획기적인 규모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제10차 방위비 특별협정이 올해 말에 종료되는 만큼 연말까지 새로운 협정에 대해서 합의점을 도출을 해야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현재까지는 매우 커서 합의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비건 대표의 방한 소식은 오후에 추가 뉴스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도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오늘부터 진행합니다. 연말 사장단 인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글로벌 전략회의가 먼저 열리는 셈인데요.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회의, 이 회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삼성전자는 오늘부터 5일 동안 부문별 주요 임원 등을 소집해 글로벌 전략회의를 가집니다. 글로벌 전략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열리는 경영전략 논의 행사입니다. 12월 회의의 경우 사장단 인사 이후 열리는 게 관례지만 올해는 인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업계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등이 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기자, 그러면 사장단 인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김기남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과 고동진 IT 모바일 부문장, 김현석 소비자 가전 부문장 모두 유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략회의가 먼저 열리는 건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있던 2016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당시에도 이듬해 12월까지 사장단 인사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각 사업부문장은 이번 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에 유임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관계자는 실무회의는 인사시기와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캐나다에도 통신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다고요? 네, 삼성전자는 내년 하반기 5G 상용화를 앞둔 캐나다의 통신 사업자 비디오트론의 장비를 공급합니다. 삼성전자가 캐나다의 차세대 통신 기술을 전파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글로벌 5G 시장 확대와 미국의 화웨이 제재 덕분에 삼성이 통신 장비 시장 1위인 화웨이를 바짝 추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효성중공업은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미쓰비시의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4,650만 달러, 우리 돈 546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효성중공업 측은 이번 인수가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전력기기 수요 증가와 또 보호 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될 내철형 초고압 변압기는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변압기 시장 수요의 95%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배달 서비스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이 독일 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 DH에 팔리면서 독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기업은 앞으로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 문턱을 넘어야 최종 합병이 결정이 되는데 독점 우려가 커서 통과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두 회사 간 인수 합병 소식이 나오면서 독점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어요. 네, 이번 인수가 성사되면 DH가 국내 배달앱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위 요기요와 3위 배달통에 이어 1위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하면 국내 1, 2, 3위 배달앱이 모두 독일 회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DH도 이런 독점 논란을 의식해 배민과 요기요, 배달통은 인수합병 후에도 따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배달앱을 한 회사가 독점하면 수수료가 오르진 않을지, 또 할인 혜택 등이 없어지진 않을지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우려들 때문에 두 회사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 심사도 조금 엄격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배민과 요기요가 한 식구가 되면 수수료와 광고비 경쟁을 벌이지 않아도 되니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SK텔레콤이 CJ 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추진할 당시 시장 지배력 확대를 이유로 공정위가 당시 합병 불허 결정을 내려 인수가 무산된 바 있는데요. 반대로 2009년에는 이베이가 G마켓을 인수할 당시 역시 독점 논란이 있었지만 오픈마켓 시장이 경쟁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승인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국내 배달앱 시장의 현재 시장 점유율을 근거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향후 시장 성장성도 함께 고려하느냐에 따라 합병 승인 여부도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1년 반 동안 두 차례 연장됐던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출고가 3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하면 내야 할 세금이 65만 원가량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신차 구입과 관련해서 개별 소비세 인하 더 이상 인상 없이 그러니까 예정대로 종료를 하는 거죠. 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해 왔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인하한 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두 차례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한시적 인하 조치라고 밝혔지만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역대 최장 기간인 1년 6개월간 지속된 건데요.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추가적인 연장은 논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또 연장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건데요. 대신 내년 상반기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을 교체하면 개별 소비세를 7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자동차 구매 시 내야 하는 세금이 다시 오른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돼야 되는 겁니까? 출고가 3천만 원인 승용차 기준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150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65만 원가량 오르게 됩니다. 출고가 2천만 원 기준으로는 43만 원, 출고가 2,500만 원은 54만 원가량 오르는데요. 그간 30% 인하됐던 개별 소비세가 원상복귀되면서 여기에 연동되는 교육세 등 다른 세금들도 따라 오르기 때문입니다. 적용 대상은 승용차와 캠핑용차,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인데요. 애초 인하 조치 대상이 아니었던 1000cc 이하 경차는 제외됩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다음은 리콜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수입차 20개 차종에서 화재 위험을 포함한 각종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시행됩니다. 모두 4만 3천여 대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바로 들어보죠. 이광우 기자. 네, 이광우입니다.
네, 어떤 차량들이 리콜 대상입니까? 네, 우선 단일 차종으로 가장 리콜이 많은 건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입니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7월 그리고 2016년 중순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생산된 차종 중 일부가 리콜 대상이 올랐는데 이 차종의 리콜 물량만 13,000대에 육박하고 같은 회사의 다른 차종들을 포함하면 18,000여 대가 리콜됩니다. 이 차량에선 급정거 시 뒷차의 비상 전멸 등을 자동으로 켜주는 긴급 제동 신호 장치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포함해 총 20개 수입 차종 43,000여 대의 리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요즘 차량에서 자꾸 불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화재 관련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상당히 많은 차종에서 화재 발생 우려가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 GM의 알페온 16,000여 대는 전기로 작동하는 브레이크 보조 장치에 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화재 위험이 확인됐습니다. 한국 닛산의 큐브 5,000대는 흔히 퓨즈박스로 불리는 전원 분배 장치에 회로 합선 가능성이 있었고요. 같은 회사의 맥시마 1,600대는 브레이크 오일이 새어나와 다른 기기에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기자, 리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제조사에 따라 이미 리콜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고 조만간 시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제조사에서도 리콜 대상자에게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를 해주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 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자비로 미리 결함을 수리했다면 제조사로부터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그동안 보험사만 의무적으로 해왔던 해피콜을 내년부터는 증권사 같은 금융투자 회사도 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인 고령 투자자에게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모든 상품에 대해 이 제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금융투자 상품 관련해서 해피콜이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해피콜이 어떤 겁니까? 네, 해피콜은 이 금융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상품에 대해 잘 알고 투자했는지 거래 후에 전화를 해서 점검하는 건데요.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피콜 대상 고객은 국내에 있는 개인 일반 투자자입니다. 위험 등급이 5등급 중 3등급 이상, 즉 중위험 이상인 금융투자 상품이 대상입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했거나 거래소 상장 상품을 매매한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상품 종류와 관계없이 해피콜을 해야 합니다. 또 재산 상황이나 투자 경험, 위험 선호 등에 비춰볼 때 부적합한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면 해피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내년 2월부터 회사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이 되고요. 3월부터는 모든 회사에서 시행이 됩니다. 금융회사는 7영업일 이내에 해피콜을 해야 하는데요. 응답률 제고를 위해 해피콜 실시 전 24시간 안에 안내 문자를 발송해야 합니다. 해피콜 질문은 공통 질문 항목과 함께 상품별 핵심 위험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피콜 결과 불안전 판매가 의심이 된다면 금융사는 관련 부서로 이첩을 해야 하고요. 이어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나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사후 처리를 해야 합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앞서 대형마트가 내년부터는 종이 상자와 테이프를 사용해 물건을 담아갈 수 있도록 한 자율 포장대를 없애기로 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서 종이 박스는 그대로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장지영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대형마트 자율 포장대 이거 철수를 2주 앞뒀는데 갑자기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네, 당장 다음 달부터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자율 포장대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테이프와 노끈은 제공을 중단합니다. 하지만 종이 박스는 그대로 남겨놓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농협 하나로 유통을 포함한 대형마트 4개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종이 박스를 포함해 자율 포장대를 없앨 계획이었습니다.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부와의 자율 협약에 따른 겁니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면서 대형마트에서는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장바구니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소비자의 항의가 잇따랐는데요. 급기야 종이박스 철수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나오자 결국 대형마트가 한 발 물러서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환경부는 여기 어떤 입장입니까?
네, 환경부는 종이박스를 남길지 말지 여부는 대형마트에 맡기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종이박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계획은 법으로 강제한 게 아니라 자율협약에 따라 대형마트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끈과 테이프 없이 종이박스만 접어서 물건을 담을 경우 고정성이 떨어져서 상품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가운데 오렌지 주스와 수프 등 14개 품목은 가격이 내렸고 카레와 시리얼 등 12개 품목은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소비 가공식품 30개 품목의 지난달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30개 품목의 평균 구매 비용은 12만 4,388원으로 한 달 전보다 0.7% 내렸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 올랐습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이 운전기사와 또 경비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오늘 공판에서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면서 이 전 이사장은 본인과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엄격한 성격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또 행정안전부가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 상시 단속 체계에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불시에 단속할 계획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4% 하락하며 2,167포인트인 반면에 코스닥은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0.04% 강보합권에서 64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캐나다에 5G 등 이동통신 장비를 처음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0.18% 하락하며 5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G입니다. 부작용 명예회장 별세로 LG 일가가 물려받는 지분의 상속세가 700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LG 일가에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될 듯한데요. 주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가량 내리며 7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으로는 CJ 헬로가 있습니다. LG U+와 합병 승인 소식이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5.65% 상승하며 6,3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진칼입니다. 갑질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이 오늘 오전 첫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명희 이사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진칼 같은 경우에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0.49% 하락하며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전국 교수들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 공명지조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2개인 새가 이 두 머리들 간의 시기 질투로 결국은 모두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가깝게는 우리 국민들 간의 이념 분쟁 또 내탓 공방하는 국회부터 멀리는 미중 간 패권 전쟁까지 안팎으로 둘로 나뉘어 싸운 한 해였습니다. 뜨겁고 또 복잡한 세계지만 내년 이맘때에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됐다는 상부상조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자성어로 꼽히기를 바라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